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4살. 4살이라 그러면 정말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이 뭐 25개월부터 뭐 36개월 거의 뭐 요 정도란 말이죠. 이제 아직 한글은 전혀 모르고 그냥 말만 조금 할 줄 아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만할 때 대화다운 대화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화하는 것도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그런 저희 사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 그러니까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빠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첫째보다 둘째가 조금 더 빠르고,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25개월, 30개월, 36개월 조금씩 되긴 했지만 그렇게 막 엄청 말을 잘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온몸으로 표현할 때죠. 아직 기저귀도 못 띄고 4살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뉴스에 보면 영어 유치원 없어진다 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찬성 입장이에요. 4살부터 영어와 모국어를 같이 하면요, 뇌가 녹는다 그래요. 이게 모국어도 안 되고요, 영어도 안 된대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큰아들이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치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때 당시도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들어서는, 지금은 뭐 금액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은 반대를 하지만, 제가 만약에 4세 5세의 엄마라면 그때 당시에는 반대보다는 이게 왜 없어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게 왜 없어져?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나는 보낼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아이가 충분히 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아이는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월등하고 천재고, 그러면 내가 영어 유치원을 지금 보내면 얘는 초중고 완전 이렇게 막 레드 카펫이 쫙 깔린 것처럼, 그거의 기초가 영어 유치원인데 영어 유치원 왜 없어져야 돼? 저 같아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그 시기를 지나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까지 키우다 보니까 레드카펫의 첫 번째 발걸음이 무조건 공부는 아니라는 거죠. 레드카펫의 끝이 어딜진 아무도 몰라요. 사실 저의 엄마도 아직도 우리 딸은 레드카펫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건 모든 엄마가 영어 유치원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 아이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레드카펫의 끝이 아무도 정해줄 순 없어요. 그러면 이 레드카펫의 시작이라고 하는 영어 유치원이 왜 없어져야 하냐면요, 저 같으면, 제가 그 나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요, 지금 저의 마음은요,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 원비를 가지고 아이하고 여행을 다니겠어요.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고요. 아니, 내가 맞벌이인데 무슨 제주도예요, 그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휴가 내서요, 아이하고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그 돈 가지고 아이들하고 전 많이 다닐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도 뭐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요, 정규에서 꼴찌한다고 사회 나와서 꼴찌하지 않아요. 정규에서 꼴찌한다고요, 아빠가 아빠에서 꼴찌하지 않아요. 엄마에서 꼴찌하지 않아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어려서부터, 우리 뭐 4살, 5살 요런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다녀보세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사교육을 생각을 안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사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면요, 옆에 친구들은 다 다녀. 내 아이는 안 다녀. 영어 학원 꼭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수학 학원 꼭 보내야 될 것 같아요. 4살, 5살 때부터 구몬 막 이런 거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아이만 안 하면 얘만 되게 뒤처질 것 같거든요. 근데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스냅스라는 게 큰데요. 머릿속에 이렇게 막 연결되는 그런 뭐 뉴런이나 뭐 스냅스라는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한대요. 그 어릴 때에 가장 풍부한 경험들이 쌓여서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사교육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은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은 뭐 서울대 연고대 못 갔겠죠. 그 아이의 인생이에요. 그 아이가
서울대 연고대 못 가도 그 아이가 살아가는 데에는 힘든 것도 있고 고달픈 것도 있겠죠. 근데 서울대 연고대 다닌다고 해서 힘들고 고달픈 게 없지 않아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서울대 연고대 나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의 탑 그런 학교 그리고 그런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인생도 굽이굽이 안 힘든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보다는 내가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거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와 함께, 가족과 함께 다니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영어 유치원 가서 뭐 헬로우 맘 이런 거 할 때 나는 과연 그만큼 할 수 있는지, 아이한테 애플을 가르쳐 줄 때 내가 애플을 알고 있고, 내가 사실 우리의 애플이 원어민의 애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애플 이러면 뭔 말인지 모를걸요. 내가 먼저 애플을 좀 배우고 헬로우 마미를 좀 배우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이한테는 훨씬 더 풍부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 왜 다들 너무 바쁘잖아요. 나는 내일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나는 언제 쉬어요? 나는 언제 나를 만들어가요? 다들 그러세요. 그렇지만 나는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저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나는 만들어야 되고, 나도 살림도 해야 되고, 맞벌이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지만요, 아이들의 그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10분 아이와 많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애플은 이거야, 파인애플은 이거야, 요렇게 아이와 함께 10분만 해주시면요, 그 10분이, 하루에 10분이 사실 쉽지 않아요. 엄마들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그 시기를 겪어왔고 아이 둘을 키워봤는데 그 하루에 10분이 쉽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오늘 하루에 10분은 할 수 있어, 내일은 하루에 10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시고요, 저녁에 10분 늦게 주무시면 돼요. 아이한테 10분 늦게 잔다고 해서 아이 그렇게 크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10분만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사교육을 투자하는 대신 하루에 10분 나와 함께, 엄마와 함께, 그리고 아빠와 함께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풍부한, 영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거예요. 그게 아이한테는 훨씬 더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아이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요. 아이의 레드카펫에 정말 초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만큼만 해줘도, 엄마 아빠가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게요.